여러분은 지금 자동차 전문 기자들이 발로 뛴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토캐스트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소식은 구독 버튼 누르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머스탱 GT를 타고 있습니다. GT는 완전히 다른 차네요. 2.3 에코부스트로 시작을 해서 GT를 타보면은 이거 괜찮은데 하다가 더 좋은 차를 타게 되는 이런 재미가 있어요. 이거 두 개 타보니까 무조건 GT 사야 돼요. 이거는 일단 노멀 모드에서도 소리가 어마어마하고요. 지금 스포트 모드 바꾸면은 여기다 배기를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더 세게. 머스탱 GT의 엔진은 4세대 코요테 엔진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엔진의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서 출력과 토크를 모두 향상시켰는데요. 5.0L V8에서는 480마력의 출력을 내고요. 57.3kgm의 토크를 냅니다. 4,900rpm에서 나오니까 굉장히 낮은 엔진 회전수에서 최고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퍼포먼스 팩을 연결하면 486마력으로 출력이 향상이 되고요. 다크호스는 500마력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난 출력을 내는 거죠. 토크도 57.7이나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다크호스가 출시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델을 기준으로 보면 다크호스를 제외한 5.0 GT 모델이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수동 변속기도 제외됐고 전차종의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여기에는 6피스톤이 들어간 브렘보 브레이크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좀 더 기본적인 5.0 GT보다는 고성능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부품들이 추가된 거죠. 이 GT의 시승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바로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인데요. 매우 민첩하고 굉장히 정확해요.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휠인데 이 샤프트를 더 굵게 만들어서 중간에 운전대를 움직이는 동작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부품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스티어링 휠의 샤프트 중간에 충격을 흡수하던 부품을 삭제하고 별도의 충격 흡수 구조를 만들어서 대체했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직결성을 강화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스티어링 기어비도 16대1에서 15.5대1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머스탱 GT는 기존의 6세대하고 비교하면 한 40마력 정도씩 다 출력이 개선된 걸로 보이고요. 기존에도 퍼포먼스 패키지가 있어서 거기에 브렘보 브레이크라든가 리어 윙, 리어 스웨이바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옵션들이 들어가고요. 휠은 조금 더 커지고 라인락 같은 기능이 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더 재밌는 기능이 들어가는데 그건 좀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들을 설명하는 거를 작년에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그래도 잠깐 요약을 하자면 독특하게도 아마 이전 세대 카마로도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이 길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옆면으로 이렇게 뻗어 있기 때문에 차를 옆에서 바라보면은 여기에 라이트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방향지시 등이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그릴 앞에 조그만 LED를 붙여서 불 들어오게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차는 GT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 후드 벤트를 갖고 있어요. 이거 진짜로 다 뚫려 있어요. 여기 지금 엔진 도는 소리도 이렇게 딱 들리고 후드 벤트 뚫려 있고요. 여기도 밑에도 뚫려 있고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포드의 이 머스탱 라인이 굉장히 인상적이긴 한데 이게 1세대부터 비슷한 라인이지만 계속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죠. 이번 7세대의 라인은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변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 차 쿠페 말고 컨버터블 모델도 이렇게 있어요. 컨버터블이 디자인 형상으로만 봤을 때는 옆에서 보면은 머리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 위에 보면은 지금 쿠페는 좀 더 날렵한 선으로 떨어지는데 컨버터블이 좀 더 완만하게 이 부분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뒷공간을 살펴봐도 그럴까? 지금 저 쿠페 뒷모습 같은 경우는 뒤에 제가 앉으면 머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가 되는데 컨버터블 모델이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독특한 거는 이 차는 다른 차와 다르게 이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작아요. 한 뼘이 안 되는 정도 크기를 갖고 있는데 아마 미국 사양이라서 지금 좀 더 작고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전동으로 접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하우징 자체가 좀 더 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번의 특징은 이겁니다. 이거 6세대, 7세대 구분하는 방법은 요 뒤에 브레이크 등을 여기를 이렇게 팍 깎아냈어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이거는 한 90도 되나? 이렇게 완전히 깎아내서 이거 자체가 스포일러하고 함께 이렇게 탁 올라가는 디자인을 하고 있죠. 이게 되게 예쁘기도 하고 실제로 차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 머플러가 지금 가변 머플러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노멀 상태라도 이 5.0 GT 모델은 이렇게 웅웅웅웅 하는 소리가 나고요. 이거 진짜 미국 차들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이죠. 트렁크는 생각보다 입구가 크지 않아요.
대신에 열어보면은 이 안에는 공간은 꽤 큽니다. 이게 골프백이 가로로 들어갈 정도로 크고 안으로도 꽤 깊어요. 다만 여기 입구가 크지 않아서 뭐 큰 박스나 이런 거는 여기만 통과하면은 쑥쑥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드리프트 브레이크의 작동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전자식 브레이크를 드리프트를 하도록 최적화한 건데요. 토요타의 86 같은 차들이 드리프트 머신이라고 나온 거는 낮은 무게중심 구조에서 드리프트를 안전하고 예상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좋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 차는 아예 초보자도 이 레버만 당기면 드리프트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기존에도 꾹 밟으면 뒤가 털리면서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떤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기능을 넣으면서 일반 도로에서는 뒤가 털리는 현상을 줄여버렸고요. 드리프트 브레이크를 당겼을 때만 드리프트가 싹싹 잘 돌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 코스를 해놨는데 저도 뭐 불과 한두 번 만에 브레이크를 당기고 나서 차를 180도까지 회전시키면서 다시 가속하는 이런 재밌는 드리프트 동작을 실제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재밌는 코스로는 오토크로스라는 건데요. 아마 미국에서는 이거를 경기도 열리고 뭐 이렇게 하나 봐요. 오토크로스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 뭐 짐카나라고 꽃발콘 같은 거 세워놓고 왔다 갔다 돌아오게 하는 거, 이런 건데 여기는 대신 규모가 훨씬 크네요. 경기장 가운데에서 넓게 크게 돌면서 하는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을 정도로 이 강한 출력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할 때는 지금 보시면 이런 장면들, 타이어가 막 울면서 미끄러질 것 같은 때까지 가속을 할 수가 있었고요. 180도 턴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브레이크의 확실한 제동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제가 직접 오토크로스 운전하는 장면을 레이싱 드론으로 막 이렇게 촬영을 해줬는데요. 덕분에 이렇게 멋있는 영상을 건질 수가 있었네요. 와, 잠깐 밟았는데도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어제 설명으로는 고속으로 달릴 때 뒤가 이렇게 떨리는 거, 이런 것들을 잡았다고 했는데 그건 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미국이라서 이렇게 운전이 쫄려가지고 어디선가 경찰이 나타날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전보다 이 차체 강성을 굉장히 많이 강화했다고 하는 게 포인트였는데, GT3 같은 것들을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GT카드를 만들고 여기에 롤케이지 붙여서 막 바로 경기 나가도 될 정도로 차를 강하게 강성을 보강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어제 얘기 듣기로는 이 A필러와 A필러 사이 앞부분 이쪽 강성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저는 할아버지 운전을 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6세대 이후에 8년 만에 나온 만큼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친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점점 타다 보면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포드 머스탱 GT를 탔죠. 산길도 가고 바닷가 쪽도 가고 고속도로도 달려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한 대 사서 깔끔하게 창고에다가 천 싸서 보관하고 싶은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내연기관의 머슬카, 5.0L V8 엔진, 그리고 독특하게도 이런 드리프트 브레이크 같은 것들이 엮인 디지털과 아날로그와 뭔가 옛날에 60년 전에 만든 그 향수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이 차는 뭔가 앞으로도, 그런데 전기차 시대에 맞춰서 기념비적인 이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하나 느껴졌고요. 포드는 아직도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구나. 잘 팔리는 차, 유행 따라가는 차, 이런 거 말고도 이런 다양한 머스탱 같은 미국인들의 그런 정신적인 뭔가 뿌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차들을 계속 만들고 이거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에도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도 이제 꽤 오래됐으니까 그런 것들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뭐 스팅어 단종 뭐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차, 뭐 효율조연차 이런 거 말고도 이런 멋있는 차, 뚜껑도 좀 열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미국에서의 포드 머스탱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구독과 함께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